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드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팔에 엘페탑이 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푹푹 찌는 이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덥고 짜증 지수도 올라가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은 더 불쾌 지수를 올리는 요인이 있죠. 맞습니다. Y존의 가려움, 그리고 분비물, 그리고 냄새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여름철 Y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로젠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요즘 원장님. 네. 정말 그 엘페탑이 휘었다라는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주도도 못지않게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햇살이 밖에 나가면 네. 따가워요. 따가워. 이번에 그래서 시원하게 바다에 입수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좀 네. 후기 좀 알려주세요. 바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정말 더워요. 이렇게 슈트도 입어야 되니까. 맞아요. 땀을 막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흘리면서 배를 타고 나갔거든요. 네. 범선에. 그래서 범선까지 배 타고 가다가 그게 이제 푹푹 찌는데 물속에 시원한 물속에 펑 들어가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좀 많이 보셨어요? 물고기나. 네, 그 범섬 쪽이 그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많고 그 깊은 동물도 많고. 근데 아쉽게도 저희 갔을 때는 물이 좀 탁한 편이었어요. 시야가 안 좋았군요. 7월에는 좀 탁하대요. 그게 가장 맑은 날이 8월부터 9월. 그때가 제일 맑다 하더라고요. 제주도 이 물이. 그럼 스킨스쿠버가 처음이신 네, 맞아요. 거죠? 근데 네. 범섬을 그 최고난도의 범섬을 가셨군요. 네. 와, 멋지십니다. 네, 스노클링은 그냥 계속 하니까 네. 그 제주도 앞바다 말고 늘 범섬 쪽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섬 범섬 한번 가보고 와, 싶었었어요. 멋지다. 네. 근데 좀 귀가 좀 아프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아팠어요. 저는 그 스노클링도 하고 잠수도 네. 이렇게 늘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귀 들어갈 때 네. 귀가 생각보다 많이 멍멍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어쨌든 잠수를 하고 잘 보고 놀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오니까 귀가 계속 좀 멍멍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 넥스트 이제 햇선이 다음 다음. 플랜은 이제 골프로. 아니, 제 주변에서 정말 네. 제주 라이프를 너무너무 잘 즐기시는 네. 것 같아서 근황을 항상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냉냉냉님 안녕하세요. 행가님도 화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오, 다이빙님 마치 아이디도 다이빙이신데 네. 와, 부러워요.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이빙님은 또 제주 범섬을 와보셨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니, 이게 여름 하면은 사실 물놀이, 뭐 네. 바다 수영,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이런 것들이 네. 좀 떠오르는데 네. 특히 여성분들이면은 생리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오랜만에 비키니를 입으려고 하면은 제모도 그것도 좀 걱정이 걱정이 되고 또 Y존의 냄새가 또 하필 네. 바다를 갔다 오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그렇죠. 같고 수영장 걱정이 갔다 많아요. 오면은 또 더 그렇고. 네. 이 여름철에 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고민이 좀 공통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름철 특집으로 이 Y존 케어를 좀 잡아봤어요. 네. 우선은 수영복 많이 입으시잖아요. 비키니도 물론 있고 수영복을 입을 때 그 Y존 케어를 할 때 뭐 제모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왁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면도칼로 뽑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모를 좀 추천을 합니다. 제모는 레이저로 그 모근을 태우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반영구적으로 제모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성비도 좀 좋고 그리고 그 모근이 건드려지면서 생기는 모낭염의 횟수가 왁싱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왁싱이 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왁싱을 하시고 나서 뭔가가 이렇게 좀 모낭염 같은 게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왁싱을 하고 모낭염이 좀 날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은
아기들 바르는 비판텐 연고 같은 네. 것들, 약국에서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음. 연고들, 그런 것들을 우선 좀 발라주시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네. 제모하니까 좀 떠올랐던 웃긴 최근에 릴스가 있는데 어떤 육아맘께서 나는 매일매일 머리카락을 관리할 돈도 없고 뭐 피부 관리 돈도 없는데 제일 가성비 좋은 게 제모다.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한번 살짝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수영을 하려고 막 해요. 네. 그럼 제모를 7월에 시작하긴 좀 늦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여름이 되면은 제모하러 레이저 제모 환자분들이 굉장히 병원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제모는 보통 늦어도 한 3월에서 4월 몇 개월 전부터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우선은 제모는 한 번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레이저 제모는 최소 5회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피부가 햇빛을 많이 받는 그런 햇빛을 많이 받는 여름에는 제모를 하고 나서 피부가 화상을 입는 횟수도 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좀 얕은 늦어도 한 봄쯤에는 제모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내가 7월에 정말 아름다운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을 거다 하면은 한 봄부터.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봄부터 준비를 네, 해야 우리 하네요. 비키니 입으려고 봄부터 몸도 만들잖아요. 제모도 같이 세트로 네, 한번 세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네. 좋겠네요. 자, 우리 댕댕이님께서 제주 부럽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요즘 좀 제주 날씨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굉장히 좀 더웠잖아요. 네, 많이 더웠죠. 오늘이 조금 선선한 네, 편인 이제부터 것 비가 같아요. 좀 올 거라 하더라고요. 비가 좀 음. 오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자, 두근두근님은 브라질리언 왁싱 후에 겉면 피부 여드름처럼 단단한 뾰루지가 한 개 났는데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뭐가 났다 정도 느낌인데 5일 정도 됐습니다. 커지진 않고 있긴 한데 혹시나 해서요. 이런 뾰루지의 경우 산부인과에 가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낭염이나 이런 거면은 좀 더 점점 심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게 건드려지면서 얼굴에 여드름 나듯이 한 번씩 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뭐 비판텐 연고, 아니면 애기들 모기 물릴 때 바르는 연고에 약한 항히스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스테로이드가. 그런 거 먼저 발라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시면 그때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집에 갖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약을 한번 네. 발라보는 것도 네. 방법이겠네요. 네. 자, 역시나 질염은 항상 등장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푸르릉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캔디다 질염에 걸려서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 산부인과에 구르고자에 앉는다 하잖아요. 제가 그냥 봐도 생식기 겉에 리코타 치즈 같은 분비물이 막 묻어 있는데 이게 캔디다 질염에 걸리면 당연히 있는 게 맞는지, 겉에 하얗고 치즈 같은 게 막 있는데 캔디다 질염이면 있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맞겠죠? 푸르르님, 우리 캔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은 놔둔다고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질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 네. 여성들의 감기 같은 그런 질염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놔둔다고 더 증상이 악화가 되거나 방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감기처럼, 감기는 왜 약 먹고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런 것처럼 네네. 몸 면역력이 좋아지고 좀 쉬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들이잖아요. 그런 병에 속하는 것들이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 질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놔두면 안 되는 것들, 방치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그런 거는 성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병 같은 경우는 뭐 클라미디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압티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병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라코타 치즈 같은 하얀 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녹색 냉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녹색인데요. 그런 냉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을 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증상이 이렇게 심하면 약을 하루 정도 먹고요. 네. 질정을 좀 놓고 소독을 하면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놔둔다 하더라도 내가 병원을 올 시간이 없어서 놔둔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아지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우선은 캔디다 질염이 걸리면 이런 라쿠타 치즈 같은 하얀 냉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극심한 가려움을 호소를 해요.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잠깐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가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 캔디다 질염이 맞고요. 라코타 치즈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하얀 분비물 같기도 한데 간지럽지는 않고 약간 팬티에 묻는 정도 분비물만 있는 정도다. 이런 것들은 병원 올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질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방치해서 더 심해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이제 헷갈리시면 한번 병원 오셔가지고 확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액티브하게 섹슈얼 라이프가 있다. 내가 성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난소나 자궁 쪽을 보는 초음파 검사,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관계를 하는 파트너가 바뀌었다. 네. 이러면은 관계를 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 관계를 하고 나서 3주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하고, 비포 애프터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성병에 걸렸는지, 원래 없던 게 갑자기 생겼는지,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4년 정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들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네. 또 파트너가 바뀌면서 네. 찾아오는 이슈들로도 네. 많이들 네.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추적관찰처럼. 성병에 걸리면 네. 내가 클라미디아가 나왔어요, 뭐 헤르페스가 나왔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이럴 때 이제 깜짝 놀라셔서 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럼 언제 걸린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전 게 없으면은 저희도 언제 걸렸는지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네. 중에 또 하나가 검진인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 그날의 개영님은 선생님 미모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자느님은 여름에 이 면생리대를 사용해도 좋을까요? 네, 여름에 오히려 그 접촉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화학적인 그 생리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리대가 안 맞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오히려 유기농 면생리대 같은 거 사용하시면 네. 관리만 잘 하시면 면생리대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면생리대를 사용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생리를 했을 때 너무 축축할 때까지 있지 마시고 네. 좀 더 여름이면 바로바로 갈아주시고 통풍을 좀 잘 시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공감 한 방울님은 외음부 헤르페스 전염이 잘 되는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키스하고 성관계로만 감염되는 줄 알았는데 감염된 사람의 경우 수건이나 속옷 아니면 잠자리 들 때 같이 쓰는 이불이나 옷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공유하면 이 헤르페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헤르페스는 타입 1, 타입 2가 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 타입 1 같은 경우는 입술 쪽에 나고요. 헤르페스 타입 2는 외음부, 성기 쪽에 나는 헤르페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키스를 한다든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요. 또 성관계에 의해서 헤르페스 2가 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릿니 같은 것처럼 아니면 또 그 외음부에 사는 뭐 사면바리 같은 기생충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불 쓰고 또 수건 쓰고 하면 옮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같이 이불 쓰고 그 수건 쓴다고 막 옮지는 않고요. 접촉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는 옮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헤르페스는 우리가 성관계에서 옮지만 성병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헤르페스 타입 1 같은 경우는 전혀 성병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헤르페스 타입 2 같은 경우는 성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성병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박테리아를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질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클라미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한 균이에요. 균은 그 감염 경로가 관계에 의해서만 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병, 파트너로부터 옮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감염 경로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좀 더 예방이 잘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가 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아주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이게 난 그런 적 없는데 해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좀 아주 명확하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나의 면역력과 좀 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헤르페스 2가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임질이나 매독, 클라미디아 같은 성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파트너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또는 관계를 했다면 파트너에게 알려서 그 사람도 치료를 해야 되게 하는 의무가 있지만 내가 헤르페스가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막 알리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더욱이 내가 옛날에 헤르페스가 걸렸었는데 지금은 헤르페스가 없다, 증상이 네. 없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르모니아님은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샤워 후에 드라이로 아랫부분을 항상 말려주는데 괜찮은 것일까요? 예전에 둘째 임신 때 질염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드라이로 말려주면 도움이 된다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 성병 말고 세균성 질염, 캔디다 질염 이런 것들은 다 질 안이 좀 축축하고 습하니까 잘 생깁니다. 얘네들을 현기성 균이라고 하는데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 말려주고 공기를 잘 통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통풍 잘 시켜주면 안 생기듯이 그죠. 캔디다 질염도 마찬가지고 세균성 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거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봤던 것 같아요. 네, 공중 목욕탕에 가면 꼭 드라이로 이렇게 말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 개인 드라이로 그렇게 말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게 폐경 이후에 위축성 질염이라든지 너무 건조한데 거기다가 드라이로 계속 말리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수영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뭐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수영한 이후에 통풍을 좀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 외래에 요즘은 이제 수영을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 제가 2박 3일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내내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질염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수영복 때문일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너무 축축한 수영복을 계속 오래 입고 있으면 보통 이제 수영복 입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호텔 옆에서 수영복 입고 나중에 수영장 들어갔다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먹죠. 예, 또 그렇게 책 읽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축축하게 있는 것들은 질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민하고 접촉성 피부염이 잘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 수영장 물이나 바닷물에 오래 쩔어 있으면 피부가 닿아 있으면 발진이라든지 염증 같은 게 생기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난 괜찮은데? 그러면은 너무 근데 선생님이 빨리빨리 벗으라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자,
역시나 질염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청귤나무님은 질염으로 매번 고생인데 특히 여름철에 질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냄새도 쩔고 분비물도 쩔고 근데 질염이 계속 재발되는 게 이 소음순 문제다라는 글을 봤는데 정말일까요? 그럼 소음순 수술을 하면 질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음순 수술해도 질염으로부터 해방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질염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은 밑이 간지러운 거, 네. 그 다음에 냉이 많은 거,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질염의 증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음순이 커서 네. 소음순이 비대해가지고 생기는 증상은 보통 피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소음순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계속 꽉 끼는 바지를 입으면은 마찰이 생기고 네. 그것 때문에 따갑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흔히 질염 증상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소음순 바지를 입었는데 그게 너무 꼭 끼고 아프다. 네. 아니면 늘 이게 마찰 때문에 항상 얘가 퉁퉁 붓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피부 문제이기 때문에 소음순을 절개를 하는 게 맞아요. 소음순 쪽에 계속 이렇게 농이 지는 분도 있고 그 마찰 때문에 거기가 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다면은 그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염증은 염증이죠. 질에 생기는 염증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소음순을 잘라내는 것이 훨씬 이분의 라이프 퀄리티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냄새도 나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질 분비물은 소음순 때문은 아니고 자궁 경부 그리고 자궁 안쪽 내막에서부터 자궁 경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분비물입니다. 결국은 나의 질 안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질 안에는 락토바실라스 균이라고 해서 좋은 유산균도 살고 또 가드넬라라고 해서 나쁜 균도 같이 삽니다. 근데 이 락토바실라스라고 하는 균 수가 줄게 되면은 가드넬라라고 하는 균의 수가 되게 많아져요. 네. 그러면서 냉도 많아지고 냄새도 나고 또 냉이 이렇게 회색빛으로도 보이고 노랗게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세균성 질염이기 때문에 방법이 소음순을 절제한다고 해서 얘네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물론 소음순을 절제해서 통풍이 좀 잘 되니까 가드넬라는 현기성 균이라서 조금 얘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가드넬라를 죽이는 항생제를 먹거나 아니면은 유산균, 질유산균을 많이 키우는 질유산균을 먹거나 이도저도 아니면은 질내 환경 자체를 산성을 잘 유지하는 이런 질내 환경을 좀 만들어 준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청귤나무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개가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음순 비대 있으신 분들이 여름에 특히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거기가 땀이 차고 이렇게 더 마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소음순 수술하면은 될 수는 있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분비물이 많고 이거는 자궁 경부랑 질 상태를 확인을 한 후에 정확하게 어떤 균 때문에 일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수수깡님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질정을 처방받고 자기 전에 넣고 있는데 정말 질정을 넣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잘 들어가지도 않고 넣는 중에도 통증이 장난 아닙니다. 넣고 나서 어느 정도 녹아야 통증이 없어지고요. 원래 질정을 넣으면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의 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수수깡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질정을 넣었을 때 통증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질정을 넣었을 때 너무너무 통증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폐경 이후인 경우는 거기가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50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폐경 이후 여성들은 너무 건조해서 질정을 넣으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데 얼굴이 막 트잖아요. 얼굴이 막 트면 로션 바르면 너무 아프죠. 따갑죠. 예, 따갑죠. 그거랑 똑같이 이 건조하신 분들은 질정을 넣으면 거기다 로션 바른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따갑고 아프고 그게 녹을 때까지 계속 아파요. 이렇게 덩어리진 게 녹을 때까지.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수수깡님은 30대 후반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궁 내막증이 기저에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질 쪽으로부터 자궁 내막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골반 뒤쪽부터 해가지고 성교통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질을 넣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은 수수깡님 생리통이라든지 성교통 이런 건 없으신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이런 분들은 초음파를 한번 봐서 네. 복압을 많이 누르는 혹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30대 후반이시니까 두 번째일 확률이 많겠네요. 네. 자, 우리 베제크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트림러너님은 레깅스를 입으면 Y존이 너무 끼고 티가 많이 나는데 이 소음술 제거술을 하게 된다면 조금 나아질까요?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소음순 제거술 추천합니다. 특히 소음순이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딱 서면은 보통은 소음순이 안으로 싹 말려가지고 서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데 네. 그 소음순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소음순이 약간 날개처럼 대음순 바깥쪽으로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레깅스 입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경 쓰여 하시기도 하시고 그 정도로 크기가 크면은 뭐 꼭 끼는 바지를 입어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찰되는 것 때문에도 많이 불편하셔서 이럴 때는 소음순 제거를 하시는 거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선생님 Y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씻고 옷을 입으면 30분도 안 돼서 냄새가 나고요. 속옷이랑 바지 전부에 냄새가 배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오후 늦게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미 냄새가 나니까 씻지 않은 이상 냄새 어쩔 수 없는데 이너 퍼퓸을 쓰면 좀 괜찮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너 퍼퓸이든 이너 안에 넣는 것들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냉이 좀 심하신 분들은 네. 우선은 질 안쪽까지 세정을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성관계 전에 너무 냄새 나는 거 신경 쓰여요. 운동 전에 너무 냄새 나는 거 신경 쓰여요 하면은 밖에만 씻어서는 이게 냄새가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 퍼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계속 사용하면은 오히려 질 안에 사는 락토바실라스 균수가 줄어서 캔디다 질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품을 사용하실 때는 산성인지 확인하시고 락토바실라스 균이 좀 들어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화장품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은 질 안에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요즘 의료기기로 나와 있는 질 안에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훨씬 낫다라고 저희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전에 반드시 자궁 안에 용종 같은 게 좀 있어도 네. 질 분비물들이 굉장히 냄새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나게 하는 균은 없는지 질염 검사 꼭 추천드리고요. 또 냉이 굉장히 많거나 분비물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궁 경부가 점막세포 비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궁 경부는 아기가 나오는 입술인데 이 입술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뒤집어져서 태어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점막세포가 밖으로 돌출돼 있다 보니까 질분비물이 많고 질분비물이 질 안에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이 세균이 살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세균성 질염이 잘 생기고 냄새가 잘 나고 그래서 질염이 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심하면 자궁 경부를 살짝 고주파로 지져주는 어떤 시술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여름에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레이저로 이렇게 막 지졌는데 요즘은 창상 피복제 같은 걸 좀 발라가지고 네. 예, 그거를 좀 오히려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너 퍼퓸 냄새 너무 심하시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기 네. 위해 검진도 좀 네.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질 세정제 같은 경우도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네, 네. 의료 제품으로 네. 됐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놀장놀장님께서는 꽉 끼는 레깅스를 자주 입으면 이 Y존 착색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착색이 보통은 마찰 때문에 좀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착색은 그냥 피부 타입인 것 같아요. 밑이 하얀 사람은 레깅스 아무리 입어도 그냥 하얗고, 밑이 검은 사람은 그냥 밑이 착색이 많은 사람은 네. 많이 착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깅스를 너무 자주 입는다고 Y존 착색이 많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피부 타입, 또 분만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클 것 같아요. 네. 자, 김영덕님께서는 Y존 통증이 유독 심한 날이면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갈 생각으로 잠들고 나면 아침에는 또 Y존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져 있어. 또 괜찮겠지 하고 출근을 하면 Y존의 통증이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이 Y존 통증의 원인이 뭔가요? 병원 가면 치료가 될지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Y존 통증은 분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근골격계 문제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요근과는 사실 뭐 우리가 성병이라든지 골반염, 아니면 자궁에 큰 혹이라든지 난소에 큰 혹이 있어도, 정말 산부인과 질환이 있어도 이 골반이랑 Y존이 많이 아픈 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통증이 있다 없다 하질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이러지 않고 좀 대부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네.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근육 문제인데요. 여기 이쪽 뒤로부터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대요근이에요. 그래서 큰 대요근이 이 Y존이 아플 때 우리가 허리가 많이 뭉치거나, 결국은 대요근이 뭉치는 거나 허리가 뭉치는 거나 누르는 신경은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대요근이나 아니면 이상근, 뒤쪽에 있는 이상근이 뭉쳐서 신경을 좀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이 Y존,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우선은 허리를 스트레칭을 좀 잘 해보시고요. 아니면 마취 통증의학과나 그 정형외과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 물리치료 같은 거를 해서 도수치료 같은 걸 뭉친 곳을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근력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 통증이 많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바깥쪽 피부 쪽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요근은 안쪽에 있는 근육이고, 조금 더 바깥쪽 피부가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은 이게 복부 피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바깥쪽 이 복직근, 요 네. 근에서 배꼽 옆으로 또 신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경들이 이렇게 복직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 근육이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서 이 신경이 확 눌리는 거예요.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그게 많이 눌리게 되면은 배가 통증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이 아무래도 눌렸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느낌하고 이쪽의 느낌이 얼음을 대면 좀 다르게 느끼고요. 몸을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경우는 약간 리도카인 같이 그쪽을 풀어주는 네. 주사 같은 걸 조금 놓게 되면은 이게 배 통증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이거를 전제를 하려면 우선은 초음파도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골반에 염증이 없는지 염증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깨끗한지, 자궁 안에 근종이라든지 난소에 혹은 없는지, 또 골반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은 없는지부터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르모니아님께서는 아까 주셨던 질문이 드라이 부분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엔젤님은 안녕하세요. 원장님, 태반 주사는 주 몇 회 정도 맞는 게 좋은지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맞고요. 그래서 한 달에 8번 정도 맞습니다. 증상 호전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간은 저희 보통 3개월 정도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꾸준히 맞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희 병원도 태반 주사를 놓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경이나 갱년기 여성분들은 태반 주사를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좋은 호르몬이라는 약이 있기 때문에 네. 약을 먹는 거를 권유드리지 이 태반 주사 맞는 걸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먹는 보험이 되는 뭐 리비알이라든지 안젤리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어떤 약을 보험을 해서 먹이면 이런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화를 제일 막을 수 있고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고른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들은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됐고 이 약이 개발되는 개발비만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이제 투약을 들어서 이제 FDA 승인받기도 어렵고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먹는 것도 어려운 말 그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고 검증받은 약은 굉장히 검증받은 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라든지 효과에서는 1등이죠, 1등. 근데 가격까지 엄청 싸요. 그죠.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게 가격이 너무 싸서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요. 심리가 약간 더 좋은 거. 비싼 게 뭔가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뭔가 주사 이러면은 더 좀 직방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반 주사 이런 거 맞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완경을 했다 이러면은 태반 주사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꼭 물어보세요. 그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암 걸린다던데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태반 주사는 안 걸리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에스트로겐이 성분인데 물론 얘는 주사를 일주일에 2번만 맞는 거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죠. 태반 주사는. 그렇지만 장기 동안 오랫동안 할 호르몬으로는 적절치는 않고요. 오랫동안 하면서 유방암 검진을 내가 1년에 한 번씩 잘 체크를 하면서 네. 제대로 정식으로 된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험으로 됐던 그 약들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냉랭냉님께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도 걸릴 수 있나요? 증상이 비슷한데 성관계 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대부분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관계에 의해서 옮죠. 근데 뭐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얘는 물속을 좀 다닌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같이 욕조를 썼다거나 이래서도 걸릴 수는 있다 하는데 저는 트리코모나스는 성병이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성관계 시에 트리코모나스 질염 증상이 거의 세균성 질염하고 좀 비슷해요. 냉이 좀 많고 냄새가 나고. 정확한 거는 증상으로는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그 STD 검사, 그 성병 검사가 보험이 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12가지 성병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한 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행가님께서는 원장님 질염 중에서 트리코모나스 질염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질염은 그냥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걸릴 수 있잖아요.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도 비슷한 게 맞는지 다른 질염들이랑 다른 게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파트너도 꼭 검사하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고요.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 우리가 아는 그냥 세균성 질염, 캔디다 질염, 냉좀 있고 냄새나고 간지럽고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질환의 유산균, 진료산균이 없으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특히 증상이 그냥 세균성 질염하고 초기에 너무 비슷해요. 그냥 냉에서 좀 냄새나고 냉양이 좀 많고 이런 정도라서 이거는 꼭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방콕대이님은 부부관계를 하면 자꾸 질에서 질방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질이 건조하다는 느낌도 조금씩 있는데 이 질이 건조한 게 질방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질염이 질방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대강 알아보니까 질방기, 질염, 요실금이 있으면 질필러, 레이저, 수술로 해결하던데 제가 출산 경험은 있어도 아직 젊은데 그래도 수술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질방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고요. 또 건조증이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좀 달라요. 같이 잘 다니지는 않고
그 나이가 젊으시니까 우선 건조증은 건조한 느낌이 나는 거지 정말 갱년기 여성들이 질이 건조해가지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건조한 느낌은 액이 잘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관계를 할 때 통증도 좀 느끼고 네. 또 만약에 내가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좀 기저에 있으면 성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본인들은 건조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근데 건조증은 아니고 성교통을 좀 느끼시는 거고요. 그리고 출산 경험이 있으면서 질방귀가 나오는 거는 질이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골반을 받쳐주는 그 근육이 출산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크게 늘어납니다. 한번 크게 늘어나는데 이 골반을 받쳐주는 이 근육이 방광도 받쳐주고 질도 받쳐주고 직장도 받쳐줘요. 잘 받쳐주는데 이제 이 근육이 빨래줄 늘어나듯이 점점점 노화라든지 아니면 뱃살이 좀 찐다든지 아니면 근육 자체가 좀 빠지면 원래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근육이 이제 빨래줄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네. 그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선은 요실금을 얘기를 드려보면 이게 방광이 있잖아요. 방광이 이렇게 있고 밑에가 깔때기처럼 이제 요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얘를 잘 못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뛰거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그런 요실금 증상이 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질을 또 잡아주는 근육이 같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질이 좀 밖으로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뭔가 헐거운 느낌이 나거나 질방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젊고 이런 분 저는 웬만하면은 그 수술을 권유를 하진 않아요. 네. 저희 병원도 수술을 하긴 하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아기를 낳고 나서 분만할 때 근육층이 좀 찢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층까지 막 찢어지고 나서 걔네가 근육과 근육이 다시 붙어야 되는데 얘가 붙지 않고 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육과 근육을 다시 찾아가지고 붙여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단순한 질방귀 이 정도는 그냥 질을 조금 수축시켜주는 레이저를 하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옛날 예쁜이 수술이라고 수술. 질을 이렇게 좁혀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질이 이제 이렇게 넓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점막을 잘라서 이 안에 이렇게 붙여주는 수술인데 네. 이렇게 되면 질 점막 자체가 당겨서 붙여지고 주름은 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폐경 이후에 질 입구가 너무 건조하다 오히려 삽입이 안 된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셔서 좀 늘려달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는 지금 방콕대이 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질 레이저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남편이 저희가 이제 필러를 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질 레이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 레이저는 어쨌든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질도 이렇게 좀 좋아지고 내가 나중에 노화가 됐을 때 요실금도 좋아지고 밑이 좀 빠지는 느낌도 좋아지고 나이 들어서 등산만 좀 해도 밑이 좀 빠질 것 같다 밑이 막 화끈거린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예방이 되고 피부가 재생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 필러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좋은 것보다는 나에게는 이물질을 그냥 넣는 거고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파트너가 예를 들어 흡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있다거나 40대 중후반을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파트너의 감이 떨어지게 돼서 사정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워하고 또 사정까지 가기 전에 발기가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자가 아무리 레이저를 100번을 하더라도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면 필러를 하시는 건데 지금 방콕대이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남편은 전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이면 레이저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필러 레이저 수술 중에 레이저를 일단은 권유해 주셨습니다. 다이빙님은 동네 언니가 알려주는 것 같아서 편안한 방송 너무 좋아요.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네.
동네 언니 타이틀까지 붙었습니다. 엔젤님께서는 원장님 그럼 리비아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태반 주사를 맞으면 안 되나요? 저는 리비아를 복용하는데 최근 피곤함도 심해서 맞는데 혹시 맞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비알 드시고 계시면 그냥 리비알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해서 몇 번만 이렇게 맞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제 리비알을 먹는 분들은 리비알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으로 또 보충이 좀 더 60이 넘어가면은 이 여성 호르몬 보충만으로는 또 피곤하다, 기력이 딸린다 이러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그 다음 60대, 70대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기력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리비알과 태반 호르몬이 약간의 성장 호르몬도 같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같이 몇 번 맞으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네. 댕댕이님은 작년에 처음 질염이 생겨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 후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질염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성 청결제랑 유산균이랑 좋다는 거 다 챙기고 있는데 혹시 면역력이랑 다른 이상이 있어서 반복되는 걸까요? 질염이 자꾸 재발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여성 청결제, 유산균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 질염 중에서 뭐 냉이 많은 거, 냄새가 나는 거, 또 간지러운 거 이런 증상 중에서 어떤 게 계속 재발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엔젤님은 네. 갱년기 증상에 맞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는지 태반 주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에 그렇죠. 태반 주사는 말 그대로 적은 양의 여성 호르몬, 그다음 약간의 성장 호르몬이 좀 들어있는 그런 보조적인 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인은 지금 드시고 계시는 리비알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근두근님이 오늘 원장님 상당히 미인이셔요. 화사하십니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요? 저는 주기적으로 실 리프팅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옆에 아미 여성의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원장님이 실 리프팅 진짜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실을 되게 좋아하는데 밑에도 저희 굉장히 이렇게 건조증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럴 때 저희 밑에다 실을 놓고요. 네. 그 아미 원장님은 얼굴에 실을 넣으시는 분인데 그쪽 가가지고 얼굴에 실 리프팅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갑자기 실 리프팅하고 네. 그다음에 그 보톡스, 스킨 보톡스랑 또 주베르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맞습니다. 네. 제가 네. 원장님을 이래서 참 좋아해요. 원장님 솔직하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비결 안 말해주거든요. 아니야 무섭지. 네, 오늘 또 원장님을 많이 알아갑니다. 40대 중반에 네. 이제 이게 뭘 해도 잘 유지가 안 돼요. 시술을 해야 돼요. 실 리프팅 이렇게 네. 마음속에 새겨보면 네. 검색하며 집에 가겠습니다. 네. 공감 한 방울님은 50대인데 요실금과 그리고 질성형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실금으로 인한 불편함은 주요 스트레스고 성적 만족감 또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질성형 후 안 좋 깊은 곳까지 수축, 오히려 성감을 못 느낀다는 주변 분들의 경험담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질성형 후에 만족감이 떨어진 사례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50대는 절대 질성형 권유 안 합니다. 질성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성감도 떨어지고 계시면은 질성형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질성형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레이저 시술을 계속 꾸준히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요실금이 많이 이제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요실금은 오히려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되게 많이 불편하시면. 근데 내가 요실금이 좀 심하지는 않은데 계속 좀 스트레스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RT4000이라고 하는 요도 자극
그 전기자극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으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받으시면서 골반저근을 좀 강화시키는 레이저를 좀 받으시고요. 성감을 향상시키는 아까 얘기 드린 그런 금실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이라든지 재생을 잘 시키는 레이저 같은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절대가 많이 네, 등장했습니다. 냉냉냉님은 원장님 조기 폐경이 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기 폐경이 만약에 왔다, 내가 생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뼈랑 근육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70 정도 되면은 못 걷고 운동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네. 조기 폐경 오신 분들은 유방암 검사 하시고 괜찮으면 꼭 호르몬 치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한번 다뤄봤었고 또 여러 차례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에서 갱년기 증상에 대해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갱년기 증상에 대한 궁금증 또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방송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꼼꼼한님께서는 캔디다 질염이 너무 심해서 매달 재발하는데요. 약도 먹고 연고도 발라도 매달 재발을 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 분도 질염이 재발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할 때 의외로 이게 냉이 많고 냄새가 나고 간지러운 것 중에 네. 이 간지러운 증상을 질염이 계속 재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캔디다 질염이라고 하면서.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간지러운 게 오히려 피부 문제일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 문제는 아닌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만성 평편태선이라든지 이런 피부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간지럽습니다. 이런 건 치료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닌지 계속 간지러우면 무조건 캔디다 질염이 계속 재발했다고 그렇게 캔디다 연고만 바르고 이럴 게 아니고요.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냉이 좀 있고 냄새 나는 거, 이거는 냉이 좀 있는 거는 원래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팬티가 깨끗한 게 꼭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새가 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유산균을 먹거나 질세정제 써서도 냄새가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질내 환경 자체를 좀 개선시켜주는 여러 레이저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엔젤님이 지인의 후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인분이 58세신데 몇 년 전에 질성령을 해서 너무 힘들대요. 부부관계 시 통증으로 아예 못한대요. 이렇게 또 지인의 후기까지 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네. 우리 냉냉냉님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방송 시청자분들의 말씀처럼 마치 동네 언니가 알려주는 네. 원장님의 미모 비결부터 질성량은 노노노 이렇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역시나 오늘 주제에 맞게 여름철의 질염, Y존 케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꿀팁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여성으로서 또 고민하는 동료나 또 지인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 링크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노영동에 위치한 로즈앤이원 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블로그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로즈앤이원 박영 원장님